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출문제, 백데이터, 교육자료 등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블로그로 가는 링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가 생길 때마다 포스팅을 하다 보니 자료가 방대해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이드 포스팅을 따로 넣어놨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에 원하는 자료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포스팅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2020년 3회 기출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ERP에 대한 문제인데 키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흐름 전반에 걸쳐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활동, 이런 거를 이제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죠. 그게 이제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ERP 구축 시 컨설턴트를 고용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외부의 도움을 받는데 주도권이 컨설턴트한테 넘어간다? 이런 단점이 있으면 절대 외부 거를 쓰질 않겠죠. 이건 장점으로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하여서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려 한다. 성공적으로 ERP를 도입하기 위한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일단 ERP라는 거는 통합형 시스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별의, 각각의 이런 말이 나오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번을 보니까 업무 단위별, 독립적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답이 딱 보이네요. 두 번째 줄 보니까 재설계한다 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BPR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ERP 도입의 최종 목적.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죠. ERP 도입의 최종 목적은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보기에서 인사관리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죠. 인사관리의 주요 기능은 총 5개가 있습니다. 기본 기능, 확보 기능, 개발 기능, 보상 기능, 유지 기능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아래 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보상 기능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직 관리와 노사 관리 요거는 유지 기능에 들어가고요. 보상 기능은 임금 관리와 복리후생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과업지향적 인사관리, 그리고 인간지향적 인사관리, 과업과 인간지향, 그리고 환경적응과 혁신시대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업지향적이라는 거는 결과론적인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표준 작업량 이상은 돈을 많이 주고 작업량이 안 되면 저임금으로 주고 결과론적인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적 관리는 이제 인간 존중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인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7번을 봤을 때 1번, 2번, 3번은 이윤 극대화, 유지 목표, 생산성 목표 다 지금 결과지향적이죠. 4번만 지금 조화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현대적 인적 자원 관리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직무 기술서. 이거는 직무 기술서만 아는 게 아니고 직무 명세서랑 같이 비교하면서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무 기술서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일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고, 직무 명세서는 직무 내용보다 인적 요건에 비중을 둬서 작성을 하는 거. 요거를 직무 명세서라고 하죠. 그래서 8번에 적합하지 않은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인적 요건을 조사한 문서는 직무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9번 회차마다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4가지 꼭 외워줘야 된다 그랬죠.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 직무 전문 요렇게 4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띄워드릴 거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현재 작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의사결정의 자유재량권과 책임이 추가된다. 책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방법은 이제 주로 나오는 건 델파이 기법인데요. 델파이 기법 외에도 추세 분석이랑 회귀 분석 정도는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로 나오는 건 델파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 10번 문제에서는 추세 분석하고 회귀 분석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이제 추세 분석법의 키포인트는 변수를 선정해가지고 그 변수의 흐름을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 요인들의 영향력을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델파이 기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외워주세요. 델파이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것도 거의 100% 나오고 있죠.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는 항상 외워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패널 면접, 스트레스 면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면은 요즘에는 구조화 면접 그리고 비구조화 면접이 좀 자주 나오고 있어요. 다른 말로 정형적 면접이랑 비지시적 면접으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는 비지시적 면접, 그러니까 비구조화 면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의료, 제2종 의료, 요거 요즘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의료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우리 회사 오면 일을 잘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단편적인 것밖에 없어요. 자기소개서, 뭐 이력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잠깐 동안의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장점을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뽑지 못하는 거, 이런 거를 제1종 의료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작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을 못 보고 그 하나만 가지고 채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없는 지원자인데 우리가 뽑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제2종 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종 의료, 제2종 의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의 모집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내부 모집 그리고 외부 모집을 비교하는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1번, 2번, 3번은 지금 외부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번은 사내 인트라넷, 즉 내부 모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거래요. 직무라는 거는 어떠한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요런 거 직무평가라고 합니다. 직무평가라는 건 직무 기술,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게 절대적 가치를 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상대적 가치인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과의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인사고과의 원칙은 총 6개입니다. 직무기준, 공정성, 독립성, 납득성, 추측 배제 및 고과 불소급의 원칙, 그리고 고과 오류 배제 원칙,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개에서 주의하셔서 봐야 될 거는 5번입니다. 5번이 고과 소급의 원칙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소급 적용이라는 건 지금보다 이 이전 거부터 적용해서 나간다는 건데 이 문제로 바꿔서 많이 나오니까 5번에 좀 주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훈련 방법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원래 지금 나와야 되는 키포인트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16번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원래 그 말이 더 있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경영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이 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말이 빠져 있어가지고 많이 틀리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감수성 훈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7번. 승진 기회에 대한 원칙, 인사고과에 대한 원칙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적정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이렇게 나눠지죠. 밑에 괄호 친 것도 한 번씩 봐주세요. 저걸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직 구성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승진 기회를 올바른 사람에게 배분했는가, 요거는 지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밑에 괄호에도 승진 보상의 배분 이렇게 적혀 있죠. 요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요거는 블레이크와 모우턴, 요것도 괜찮긴 한데요. 3번째 줄에 능력 향상을 위한 6단계,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6단계를 보면은 그리드 훈련이구나, 요렇게 아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훈련에 제가 추가를 해놓지 않아서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 보고 잘 적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리더십에 대한 문제, 아주 단골 손님이죠.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리더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있는 글을 보니까 개인적 권력을 행사하거나 미래의 비전을 알아보고 있는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정확히 평가하고 비전을 성취하려는 리더십,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거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카리스마, 슈퍼, 셀프, 이렇게 3개 잘 나오고요. 코칭도 종종 등장합니다. 이렇게 리더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9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인사고과의 오류에서 좀 잘 나오는 거는 현혹 효과, 관대화, 논리적 오류, 요 정도가 되겠는데 요번 문제에서는 시간적 오류가 나온 것 같아요. 과거에 발생한 행위보다 최근에 발생한 행위에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 요런 거를 이제 시간적 오류라고 하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시간적 오류입니다. 다른 오류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성격, 임금이라는 거는 월급을 말하는 거죠. 월급 중에 기업의 특성, 기업이 월급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자선사업단체라서? 아니죠.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임금을 주는 걸 거 아니에요. 생계비, 동기부여, 사회적 신분, 이런 거는 이제 근로자의 특성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이거 틀렸으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종업원의 능력 실적 평가, 계약에 의해서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1년 거 정하고 월마다 월급 준다. 이게 뭐예요? 연봉제잖아요.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요거 요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표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떠한 내용인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상임금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건 통상임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24번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는 이거는 이제 또 생각만이 해가지고 틀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연봉협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했나 그리고 일을 얼마나 못했나 성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1년마다. 그래서 내가 일을 더 잘했으면은 급여 더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을 더 못했으면은 급여가 뭐 동결되거나 뭐 상승폭이 적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은 연봉제랑 별로 맞지 않습니다. 연공서열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학력이나 오래 회사를 다녔거나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고요.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상한선, 하한선 요인 요거는 잘 아셔야 되죠. 상한선은 우리 회사가 줄 수 있는 금액까지, 하한선은 근로자의 생계유지 즉 최저임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요인 요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상한 요인을 보라 그랬으니까 우리 기업이 얼마까지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는 너무 쉬워서 머릿속으로는 떠오르는데 용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못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 막 알바 이렇게 쓰실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일용직 근로자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26번의 정답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7번 복리후생에 대한 문제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요거 요즘에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라고 안 하고 선택적 복리후생 요렇게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시험 문제 답으로 그걸 인정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카페테리아가 결론적으로 뭐 뷔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여러 프로그램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복리후생 요런 거 선택적 복리후생 다른 말로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홀리스틱이랑 라이프 사이클도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8번 문제. 숏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노동조합 가입 문제. 이거 계속 띄워드립니다. 기본적 숏제도, 변형적, 그리고 체크오프 제도까지 꼭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종업원 채용 시 비조합원보다 조합원에 대해 고용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프리퍼렌셜 숏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도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글로 외우려 그러면 안 외워지니까 제가 뭐로 외워달라 그랬어요? 그림으로 보고 외워주시면 된다 그랬죠. 이 그림 저도 어디서 따온 건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요것도 많이 나오죠.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원격 근로제 많이 나온다 그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24시간 선택적 근로제로 용어 변경이 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번에서 지금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집중근무제가 되겠죠. 31번 불이익 대우, 환견계약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죠. 부당노동행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이익 대우, 환견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쟁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통제해서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능률과 품질 저하를 초래한대요. 요거는 파업이 아니고 태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태업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요거의 키포인트는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가 상시 30인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를 노사협의제도라고 합니다. 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봤을 때 난이도가 무난무난합니다. 나오는 거 위주로 나왔고요. 요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잘 안 나왔던 거 잘 고르셨다가 그걸로 오답노트 만드셔가지고 틀린 문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